썸네일에도 썼지만 저는 이 소설이 참 잘 쓰여진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한 가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달과 육펜스에 나오는 스트링랜드와는 완전 달라요. 다음 영상에서는 A세트를 한번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안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2주 동안 40에서 41권 지그프리트 렌츠의 독일어 시간을 읽고 왔습니다. 렌츠의 작품을 처음 읽는데요. 첫인상은 아무래도 제목에서 오죠. 독일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언어와 관련된 얘기인가? 민족이나 모국어에 대한 얘기?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작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얘기였죠. 제가 작가였다면 아마 이 제목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했고 나쁘지 않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썸네일에도 썼지만 저는 이 소설이 참 잘 쓰여진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썼다는 기준은 참 다양하겠죠. 이 소설은 감정선을 자극하는 유형은 아닌데 어떤 면에서 잘 썼다고 생각하는가? 용이 주도하게 주도 면밀하게 쓰여진 소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리뷰는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두고 풀어나가 볼 생각입니다. 이 소설은 어떤 점에서 잘 쓰였는가? 렌츠가 참 많은 책을 썼거든요. 그 중에 문학론에 대한 책도 있고 문학에 대해 토론한 책도 있는데 이번에 그 책들을 구해보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언젠가는 꼭 읽어보고 싶어요. 모르긴 몰라도 렌츠라는 작가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글을 쓰는 스타일이 아닐까. T와 J형으로 강력하게 추측하면서 작가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그프리트 렌츠는 1926년 독일 북쪽 동프로이센의 마주렌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해 늦게 태어난 귄터그라스를 비롯하여 하인리히 벨, 마틴 발저 등과 함께 독일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꼽힌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17세이던 1943년에 징집됐고요. 해군으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패전하기 직전에 탈영했는데 연합군에 붙잡혀 수용소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함부르크 대학에서 영문학, 철학, 문학사를 공부했습니다. 원래는 졸업 후에 계속 대학에 남을 생각이었지만 신문 기자와의 접촉을 계기로 25살까지 저널리스트로 일했습니다. 25살부터는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지필에 몰두했고 전후 청년문학그룹 47그룹에도 가입했죠. 첫 장편 창공의 보람에는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후 건실하게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림자와의 결투, 줄레이카는 정말 다정했다, 강 속의 남자, 빵과 경기, 도시의 대화, 독일어 시간, 모범, 고향 박물관, 상실, 연병장, 소리연습, 반항, 아르네가 남긴 것 등이 있습니다. 장편소설 외에도 많은 단편소설집과 희곡, 방송극을 남겼어요. 문학에 대한 견해를 밝힌 에세이집, 관계들, 문학토론집, 우리와 도스토옙스키, 연설 및 논문집, 기억에 대하여라는 책도 있습니다. 렌츠는 생전에 많은 문학상을 수상했거든요. 그만큼 널리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거겠죠. 르네 슈켈레 문학상, 레싱 문학상, 브레멘 문학상,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상, 동부 독일 문학상, 토마스만 문학상, 바이에른 문학상, 괴테상 등을 받았습니다. 함부르크 대학과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도 받았고요. 렌츠가 정신적 지주로 삼은 작가에는 대표적으로 도스토옙스키, 포크너, 해밍웨이가 있었습니다. 렌츠는 특히 고향 마주렌 지방을 배경으로 향토색 짙은 작품을 많이 썼다고 해요. 북해와 그 연안 풍광이 그의 작품에 자주 나오고요. 소시민들의 삶이 주로 다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렌츠는 2014년 8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독일어 시간 한 작품으로만 렌츠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벌로 내게 글짓기를 시켰다. 강력하죠. 여기서 그들이라 함은 주인공 지기 예프젠이 수감되어 있는 소년원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어 시간에 빈 장문 공책을 내서 주인공은 독방에 감금되어 장문을 완성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수업 시간에 왜 글을 못 썼을까요? 의무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쓸 것이 없어서? 아니죠. 너무 쓸 것이 많아서 시작도 못했던 겁니다.
글을 쓰기 위해 주인공은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는데요. 2권에 달하는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바로 그 회상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왜 독일어 시간인지 감이 오시죠? 이 소설은 결국 주인공이 작문을 마치고 출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끝나거든요. 이 소설에 나오는 회상의 시간, 작문을 마치기까지의 시간이 독일어 시간의 연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소설은 어떤 점에서 잘 쓰였는가를 중심으로 감상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은 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문체 때문인데요. 주인공 나는 출소를 앞둔 1954년 21살 성인식을 맞은 청년입니다. 주인공이 회상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시점은 1943년, 그러니까 10살 때부터입니다. 한창 제2차 세계대전 중일 때고 실제로 작가가 징집됐던 해이기도 하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긴 하지만 1인칭 관찰자 시점 같기도 한 것이 회상 속에서의 주인공은 화자의 아버지와 화가 난젠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10대 소년이 겪은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나이대 소년의 어떤 순수함과 유머가 문체에 녹아 있습니다. 이런 문체를 구사하려면 작가도 어느 정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 거예요. 저는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도 작가가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라면요. 어떤 인물들이냐면요. 뭔가 명확하게 파악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실제 인물 같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다층적이고 그 속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저에겐 그렇게 보였어요. 행동과 말을 보면서 추측하긴 하지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은 주인공의 어머니였고요. 주인공조차도 그 캐릭터가 끝까지 명확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뻔하지가 않으니까요. 초조하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미음사 전집에서 렌츠의 책을 이 한 작품밖에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은 잘 빚은 항아리 같습니다. 네, 잘 빚은 항아리, 브룩스가 한 말이죠. 형식미, 구성미가 뛰어난 작품을 말합니다. 전쟁 중이었던 과거를 회상하는데 벌로 내려진 장문을 하기 위한 회상이라니요. 회상되는 과거와 수감되어 있는 현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주인공은 마치 관찰자처럼 다른 사람들, 특히 아버지와 화가의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럼 주인공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가령 왜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 등을 말이죠. 그 소년원에는 많은 심리학도들이 연구를 위해 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볼프강 마켄루트라는 사람이 주인공 지기 에프젠을 대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그 논문의 초안을 통해 우리는 주인공 입으로 말하지 않은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정말 치밀한 구성이죠. 그래서 저는 작가가 용의주도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는 이 책이 전쟁을 보여주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전쟁 얘기 끝판왕은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워털루 전쟁 얘기입니다. 한 100쪽 가까이 그 전쟁이 묘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20권에서 읽었던 한국 전후소설들은 어땠죠? 무기력하고 정처 없이 표류하는 듯한 인물들이 특징적으로 기억납니다. 이 소설에는 몇 차례 폭격 얘기는 나오지만 구체적인 전투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은 라디오에서 간간히 흘러나오는 소식으로 또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끼친 영향으로 이 소설에 나옵니다. 렌츠는 향토색이 짙은 작품을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지정학적으로 크게 의미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그저 한 특정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전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었나 작가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특수성에서 보편성을 보게 하는 거죠. 전쟁이 이렇게 다뤄질 수도 있구나. 이 책은 저에게 전후문학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잘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전후문학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소설이 잘 쓰여진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리뷰해봤고요. 끝으로 이 책이 독자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 감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려면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를 여기서 밝힐 수밖에 없네요. 저는 이 소설이 인간의 자주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창작에 대한 금지,
예술에 대한 권력의 횡포일 텐데요. 그것이 꼭 예술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 그 자주성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작가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발현되는 예술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장문의 주제가 의무의 기쁨이라고 했죠. 그 주제에 맞는 사람으로 주인공은 아버지를 회상합니다. 르쿠빌 파출소장이었던 아버지는 나치 정권의 명령을 받아 난젠이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도록 감시합니다. 그 화가로 말할 것 같으면 어릴 적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는 오랜 친구였는데 말이죠. 파출소장이면 당연히 상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죠. 문제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내적 갈등을 느낄 법도 한데 너무나 절대적으로 맹목적으로 의무를 이행했어요. 그러니 의무의 기쁨이라는 주제에 딱 맞는 인물일 수밖에요. 맹목 하니까 밀란 쿤데라의 농담도 생각이 나는데요. 무비판적으로 의무, 규율만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시대의 변화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 창작을 금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자 파출소장인 아버지는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파출소장과 대비되는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화가 난젠과 주인공 나입니다. 어떤 것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화가가 나에게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세한 발췌문은 블로그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가는 자신만의 시각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화가는 특히 색깔을 사용해서 그것을 탁월하게 표현해내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는 그 운동성을 표현해내고 싶어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화가는 발타자를 하는 상상의 존재와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주인공 나는 소설 속에서 변화한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파출소장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 밀고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점차 아버지에게 증오심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이 장문의 벌이라는 게 말인데요. 주인공이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장문의 벌을 감내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마치 아버지처럼 의무의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소년원 측에서 원했던 효과도 바로 그것이었을 거고요. 하지만 이 벌이 어떻게 변해가냐면요. 주인공이 차츰 그 벌을 자주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되짚어보죠. 또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데도 더 쓰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독방에서 과연 얼마 동안 글을 썼을까요?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주인공은 노트 몇 권에 걸쳐서 충분히 과거를 되짚었지만 그 과거는 결코 정리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대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이 많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런 점에서 주인공은 화가와 닮았습니다. 출소를 하루 앞두고 막막해하는 주인공이지만 우리는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한 가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주적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한 사람, 이상이 되지 않으세요? 네, 막스 루드비히 난젠, 화가입니다. 그는 일단 탁월한 예술가였죠. 자주적인 시선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색깔을 잘 활용하여 표현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후에 그는 유럽 전역에서 대가로 칭송받게 되었죠. 예술가로서도 멋지지만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건 그의 인간미 때문입니다. 달과 육펜스에 나오는 스트링랜드와는 완전 달라요. 가족과 친구에 대한 책임감, 따뜻함,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는 당당함과 의연함, 짱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A세트 마지막 책입니다. 이 기쁨을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하는 말이 있죠. 혼자 읽었으면 절대 못 읽었습니다. 완도까지 갈 길이 멀지만 민음사가 이렇게 세트별로 나눠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중간중간 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변화를 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볼 수도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A세트를 한번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A세트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알짜 영상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A세트 후에는 B세트도 C세트도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